안녕하세요. 청운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유치원의 시 깃발을 통해서 역설적 표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163쪽을 펴볼까요? 자, 오늘은 선생님 좀 새롭게 한번 직접 써봤어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깃발, 유치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굳은 이념의 풋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자, 시가 좀 어렵죠? 이 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시라서 그래요. 자, 그렇지만 어떤 시라도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그 의미에 잘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줄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보통 이것 저것 그것이란 말 지시어가 나오면 그 앞에 오는 말을 보면 되는데 여긴 딱히 앞에 오는 말이 없으니까 제목을 보면 되겠습니다. 깃발이라는 제목을 가졌으니까 이것은 아마 깃발이 되겠어요. 자, 깃발은 뭐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우성의 뜻이 뭘까요?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소리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깃발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하는 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일까요? 원래 아우성은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군중들이 막 시끄럽게 소리내는 걸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생각나죠? 겉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이죠. 역설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한번 진실을 살펴봅시다.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깃발의 어떤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표현했을지가 생각하는 게 이 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깃발이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펄럭이는 모양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깃발이 펄럭이는 것은 모양이지만 소리가 나진 않지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수록 엄청나게 펄럭이죠. 그런 모습을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은 겉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을 생각해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은 역설이 되겠죠. 자, 역설적 표현이면서 깃발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해원이 뭘까요? 네, 해원은 바다 해자의 근원 원자인데 그냥 바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 푸른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 것의 어떤 주체는 여기선 깃발이죠. 자,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노스텔지어는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향수병이라고 들어봤죠? 향수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깃발의 그 천이 아마 손수건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향수의 손수건, 뭔가를 그리워하면서 흔드는 손수건입니다. 누구를 그리워하겠어요? 바로 여기 나오죠. 해원을 향하여 흔드니까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깃발은 바다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에 떠오르는 그림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깃발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깃발이 있겠죠. 이 깃발은 아마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펄럭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에서 떠오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한 감정을 말하죠. 순수한 감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아마 깃발에 이제 바람이 나부낄 때 그 깃발에 흔들리는 모양이 아마 물결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물결은 이렇게 흔들리죠. 그래서 순정은 그럼 뭐겠어요? 깃발의 어떤 순수한 감정을 말하게 됩니다. 깃발이 누구를 향해 순수한 감정을 품고 있냐면 아까 말했던 회원이 되겠죠.
깃발은 지금 바다를 향해서 노스텔지어 손수건 역할도 하고 있고 순정 역할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도달하고 싶다 하는 것을 이제 이 화자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향한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껴요. 자,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선생님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을 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일단 표대를 생각해 볼까요? 표대가 뭘까요? 표대는 보통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맑고 곧고 이념.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럼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깃발의 그림에서 만약에 본다면 맑고 곧은 이 깃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이 끝에 애수가 백로처럼 날개를 펴고 있어요. 자, 봅시다. 표대 끝에서 애수, 굉장히 슬픈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시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애수가 백로처럼 날개를 펴요. 이거는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백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얗고 고고한 새죠. 백로가 날개를 쫙 펴니다. 여기서 대입을 해본다면, 아이고, 흔들려서 미안. 대입을 해본다면 깃발이 이렇게 쫙 펴지는 그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깃발이 쫙 펴진다고 했는데 그냥 펴지는 게 아니라 새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표대 끝에 펴지죠. 표대 끝에 펴진다고 한다면 날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 깃발은 바다를 향해서 지금 그리워도 하고 있고 순정도 바치고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대 끝에 매어 있죠. 맑고 곧은 이념이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슬퍼요. 그 애수는 마치 하얀새 백로처럼 날개를 펴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죠.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깃발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네, 깃발은 흰색이에요. 백로에 비유가 되었기 때문에 깃발은 흰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푸른 해원이죠. 그래서 푸른 바다에 흰 깃발이 떠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아, 누구던가. 누굴까요?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는. 자,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은 뭘까요? 깃발의 마음이 지금 슬프고도 애달프죠. 왜? 바다, 해원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다 알아보고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 사람은 누구던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깃발도 아마 사람의 삶에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깃발과 해원이 의미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중요한 시어 두 가지. 특히 해원은 여기서 뭐예요? 깃발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상, 그리고 방향, 이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이 굉장히 동경하는 곳이 돼요. 하지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을 깃발은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상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 도달하고 싶은 어떤 동경, 이런 게 있겠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 슬픔, 비애, 이런 게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단어는 태도와 표현 단원이기 때문에 이 시에 쓰인 어떤 표현 방법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 방법 혹시 보이나요?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는. 뭔가 바뀌었죠. 원래는 아,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안 그는 누구던가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바로
도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순서는 정치고 바꾼 건 도치라고 했어요. 도치라는 이유는 이렇게 변화를 줘서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역시 여기에도 표현 방법 하나를 찾자면 누구던가 이런 말들이 감탄이죠. 그래서 영탄법도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요, 깃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어나 시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깃발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뭐가 있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깃발이라는 것을 표현한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또 깃발을 표현한 것은 노스틸지어의 손수건 흔들고 있죠. 이게 또 깃발을 표현한 두 번째 시구가 되겠습니다. 자, 또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꼈던 순정이죠. 바다를 향했던 순정. 그리고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매달렸던 백로처럼 날개를 편 애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에서 바다에 가지 못하는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 깃발을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깃발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도 살펴볼 수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쓰였던 이 깃발에 대한 상징들은 은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이 시에는 은유 말고도 직유법도 쓰였습니다. 자, 직유법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보통 뭔가에 비유했던 표현, 직접적으로 뭐뭐 같이나 뭐뭐처럼을 쓰는 말들이 직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결 같이, 백로처럼 이런 부분들은 직유가 되겠네요. 직접 비유해서 직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색깔의 대비가 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딱 봐도 뭐예요? 푸른색과 자꾸 흔들리네요. 푸른색과 깃발의 흰색이 선명하게 이제 대비된다 보는 거죠. 뭐 보색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푸른 회원과 백로, 하얀 백로가 대비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뭐 색채대조라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역설도 여기에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역설 말고도 좀 더 생각해 볼 표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요, 우리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도 해요. 공감각적 표현이란 말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이를테면 시각이란 감각이 뭐 청각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후각이란 감각이 미각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각을 해볼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죠. 그런데 깃발 같은 경우에서 이 아우성에 비교되는 부분은 깃발의 펄럭이는 모양입니다. 깃발은 펄럭일 때 소리가 나지는 않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펄럭이는 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사실 화면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깃발의 펄럭이는 모양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니까 시각이 되죠. 이거를 청각으로 표현합니다. 아이고, 안 보였네요. 시각의 모습을 청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말하면 시각의 청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원래의 그 느낌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는 게 시각의 청각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푸른 휘파람 소리라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박성률의 플리피라는 시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무엇하러 표현한 것일까요? 자, 원래의 감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휘파람 소리죠. 휘파람 소리에 푸른색을 입힌 거예요. 소리는 청각이죠. 그것에 시각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역시 이 표현의 효과도 되게 참신하게 표현이 되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더 강조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를 학습해 봤는데요. 이 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라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한계, 좌절,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